세계 10대 갱단의 실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갱단은 300년 역사를 가지고 인원수가 90만 명을 넘는다. 중국에만 3개의 갱단이 이름이 올라있다. 10위는 사마페이다. 이것은 일찍이 성룡, 유덕화, 주윤발이 순순히 보호비를 내게 한 갱단이다. 그 구성원은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 여전히 그들의 구성원이 있다. 그 역사는 명말청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신의 혁명에 참가한 적이 있다. 원래 이것은 위리를 중시하는 조직이었지만 애석하게도 나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 흑악 세력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보호비이다. 거의 모든 상인들은 그들에게 보호비를 내야 한다. 또한 황색산업 이런 불법 분야도 손을 댔고 영화업계에 뛰어들었다. 세력이 너무 커서 경찰조차도 그를 대할 수 없었던 중년방이 9위였다. 그는 미국 언론에서 세계 4대 위험한 갱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파벌은 1956년에 결성되었다. 그들의 경쟁자인 사해방의 실력도 보통이 아니다. 이 두 파벌은 같은 해에 결성되었다. 두 파벌은 자주 마찰이 있었지만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청계래가 출소하고 나서야 중년방이 황골탈퇴했다. 그의 지휘하에 파벌은 큰 전환을 맞이했다. 칼과 총과 몽둥이로 싸우는 것만 아는 보스 청계래와 일찍이 그 후가 과학기술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큰 돈을 들여 갱단의 무장을 현대화하였고, 그 후 정식으로 사해방에 대한 전설을 벌였다. 무장 이후에 중년방과 사해방은 명백히 실력이 부족하여 결국 모든 집안 자산을 하루밤새 잃고 타이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천칠이는 계속 집안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년방을 데리고 상업계에 진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금력을 확보하였다. 중년방은 상업계에서도 한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타이완을 제패한 후 그들의 야심은 점점 커졌다. 동남아시아로 세력 범위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징계레는 중요한 두목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날아갔다.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된 현지 차오저우방은 몇 차례 대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 후 지도사였던 차오저우방이 중년방에게 패퇴했다. 결국 순순히 집안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얕보았던 일본 야쿠자 중년방이 캄보디아를 점령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두 스스로 캄보디아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다. 오늘날까지도 중년방은 여전히 타이완에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8위는 MS-13이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2016년 3개월에 발생한 20여 건의 살인사건에서 모 MS-13위 모습이 있었다. 그들은 무작위로 다른 옷 색상의 사람을 골라 손을 댔고 사람들이 어떤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없는지 스스로 맞추게 했다. 트럼프는 이 다국적 갱단인 이 조직의 굵기를 여러 차례 짐승으로 표현했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전 세계에 관련되었다. 당시 소련은 미국에 큰 압력을 가했다. 미국과 매우 가까운 쿠바는 오히려 소련의 동맹국이 되었다. 미국은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남로 향했다. 결국 쿠바의 세력이 이미 자신도 모르게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을 타격하기 위해 CIA는 도우미를 찾고 그들이 개입하면서 중앙아메리카에서 여러 차례 전란이 일어났고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불법 이민자가 되었고 공식적인 신분이 없고 현지의 차별 때문에 그들은 사방으로 수욕을 당하였다. 그래서 난민들은 엘살바도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를 구성했다. 갱단이 커짐에 따라 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이어졌고 심지어 불법 행위에 연루되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엘살바도르 노병들이 개입했다. 이 조직은 완전히 갱단의 길로 들어섰다. 미국 전역에서 민간인을 마음대로 총살한 후 그들은 중앙아메리카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은 간단하고 난폭하다.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한 사람을 보면 강제로 MS-13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난폭하게 취급받는다. 동의하면 잔인한 일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마음대로 사람을 살육하는 등등. 왜냐하면 이 갱단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제 원천은 주로 무기 밀수와 인신매매이다. 미국 FBI는 특별히 기동대를 설립했는데 그들에게 큰 효과가 없었다. 7번째는 케냐 갱단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잔인하고 세력이 가장 큰 갱단이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한 갱단이다. 마케터 멤버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온 젊은 남자들이다. 그들의 영향력 DMS 국외로 확장되어 심지어 아프리카 전체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적인 위협으로 정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협하여 선거를 조종하였다. 세계 10대 갱단의 실력이 얼마나 끔찍한가. 어떤 사람은 이미 300년 역사를 가지고 90만 명을 넘었는데 중국에만 3개의 갱단이 이름이 올라있다. 6위는 아리안 형제회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 갱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것의 전신인 블루버드 갱단은 인종 갱단 중 하나이며 전부 아일랜드계 백인 죄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에 교도소에서 불법 밀수와 폭력 행위를 했다. 블루버드 스틱과 다른 갱단은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결국 아리안 형제회로 통일되어 그것이 창립된 40년 동안 독약을 투약, 강도, 살인, 마약 밀매 등을 했다. 가장 독한 교도소 갱단이라고 불리는 이 갱단은 피를 입혀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있다. 신인이 적대 갱단원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경고해야만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자체 통신 자체 제작 조직이 매우 엄밀하다. 주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기구는 3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이다. 그 다음은 소수로 구성된 고문단에는 미국 전역과 연방교도소의 100명 이상의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 번째 부는 가장 많은 일반 구성원이고 가장 하층은 갱단을 위해 일하는 구성원이다. 형제단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교도소를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연방 교도소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다. 그중 두목이 명령을 내리고 출소한 구성원들은 밖에서 계속 성장한다. 다섯 번째는 로스차일드 가족이다. 이것은 가장 보이지 않는 갱단으로 불린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 왕실은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돈이 가장 많은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가족이기도 하다. 그들은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는 그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차에서 암살당했다. 이 가족은 거의 2세기 동안 경제를 통제했다. 세계 1위에 비싼 라피는 그들의 것이고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공급업체이자 맥도날드, 디즈니 등등 여러가지 산업에 손을 대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접경선인 수에즈 운하조차도 이 가문이 잉글랜드의 돈을 빌려줘 구매하여 이른바 부자 순위는 그들의 눈에는 농담에 불과하다고 한다. 4위는 야쿠자 그들의 역사를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직은 처음에는 범죄에 관심이 없었다. 다만 사회 하층 인간의 도움은 갱단이 점점 더 강대해짐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 일종의 특수한 존재가 되었다. 때리고 죽이는 갱단 행위와는 달리 이 갱단은 부자를 강탈하고 가난을 구제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갱단을 인정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야쿠자는 최대 구성원이 한때에 20만 명에 달하는데 그들은 매우 친서민적이고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동시에 정계와의 관계는 매번 선거에 야쿠자로부터의 자금과 투표가 있다. 세계 10대 갱단의 실력은 얼마나 끔찍한가. 어떤 사람은 300년 역사를 가지고 90만 명이 넘는다. 중국에만 3개의 갱단이 이름이 올라있다. 세 번째는 마피아는 전성기에 이탈리아 총리조차도 보호비를 내야 했고 심지어 무기 밀수도 할 수 있었다. 그들의 굴기는 이탈리아 정부의 쇠약을 떠날 수 없었고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공적으로 승리의 나라진에 합류했지만 그 정부는 점점 더 민중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바로 이때 마피아는 일부 이탈리아 민중의 마음속의 정부가 되었다. 이 기초 위에서 그들의 세력은 끊임없이 확대되어 전 세계로 번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갱단이 되었다. 코사노스트라 1930년대에 미국 전역의 갱단 대표들이 뉴욕에 왔다. 그들은 지단이나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흑수당이라 자신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위험은 흉악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범죄 조직과 협력하여 마약을 전 세계에 팔게 될 것이다. 거의 전 세계의 범죄 산업은 그들의 설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훅문. 이것은 중국의 첫 번째 갱단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갱단이다. 지금으로부터 이미 300여 년이 되었고 회원은 100만 명에 육박한다.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삼합회 신의안 등을 막론하고 모두 홍문에서 변천한 것이다. 월생의 청방도 홍문의 한 분지이다. 이 파벌은 해외 화교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문에 가입한다. 이 파벌은 항전 승리를 위해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중국의 구출을 돕기 위해 홍문은 해외 화교의 모금을 발동했다. 현재 홍문은 이미 진지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평화를 사랑한다.